어쩌다 공자 18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공자 드디어 12월 이제 거진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중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2019년이 또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무는 해 뒤숭숭한 지금 옆에 또 다 예상하셨듯이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렇게 짧게? 짧으면 되죠. 뭐 짧으면 되지 뭐. 삼행시를 지워든지. 예능감 있게. 예능감 있게. 뭐 하나 짧.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이병로로 삼행시.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옛날엔 잘했는데 술 먹을 때는 그때 더 영특했나 봐. 그때 이런 거 하면 100개도 더 했던 것 같은데 이 하면 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요? 네. 다시 예능감이 살아나길 기원하면서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종합편성 채널로 운영을 해봤는데 반응 괜찮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종합편성 좋았고요. 반응이 있긴 있었나요? 네. 종합편성 좋았고 고래고기 안 좋았고요. 그렇게 안 좋지도 않아. 보니까 어저께인가 고래고기가 왕창 와서 들었더라. 그래서 또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 저는 이제 진짜 기대 안 했는데 전두환 이야기가 와 12 종합편성 그 했던 첫 방송만큼이나 많이 나왔어. 오 깜짝 놀랐어. 근데 고래고기가 어제 터져가지고 원래 고래고기가 조금 뒤처진 아이의 모습을 보였는데 다 쫓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콘텐츠 소비량이 긍정적이었다. 다행이네요. 예,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좀 그리고 또 슬픈 소식은 안드로메다 갔습니까? 아니 안드로메다는 안 갔는데요. 남성 비율이 60% 이상 돼버렸습니다. 다시 여성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 남탕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남탕. 그 전에도 분위기는 좋았는데 아마 또 방송 해보면 올리면 나오겠죠, 뭐. 잘 좀 여성들이 올 수 있는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런 자세를 해주시면 돼요.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예계 한번 연예계 이제 먼저 모르시니까 그냥 그 보니하니 아세요? 보니하니? 본의 좋아합니다. 딸이 있구나. 딸이 딱 그 타겟이 그래. 거기에 걸린 보니하니. 타겟에 거기 보고 있습니다. 한이 언니가 누군지 모르시죠? 저도 요번에 알았어. 모르죠. 본 적은 옆에서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이들이 좋아하죠. 본의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6시 반인가 뭐 그게 그때요. 좀 클래식하게 보면 뭐. 너무 클래식한지 모르겠는데 뽀미 언니 같은 것 같아. 뭔가 이게 스타성을 가지게 되나 봐. 그걸 하게 그렇죠. 되면서. 네. 그래서 EBS에서 되게 인기 프로그램이고 인기 캐릭터예요. 본의 한이 자체도. 그리고 주변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인기가 많다 그러는데 그 한이가 그 채연이라 그러더라고. 채연. 가수 채연. 버스터즈라고 하는 그룹이래요. 버스터즈 저 모르거든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겠네요. 야, 노래 제목 끝내줘. 그 1집은 모르겠고 2집의 타이틀곡이 포도포도해. 뭔가 느낌이 이렇게 막 싱숭생숭해지더라고. 포도포도해 너무 잘 지었다. 잘 지었네요. 네, 포도포도해를 부른 그룹인데 포동포동도 아니고 포도포도해. 뭔가 상큼한 느낌. 뭔가 말캉말캉할 것 같은 느낌. 이제 고스트 버스터즈의 버스터즈더라고 얘네가. 그래서 근데 이 채연이라는 분이 와 2004년생이에요. 2004년. 2004년요? 2004년에 사람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해 한 10대여섯 됐겠네요. 예,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15인가 봐요. 지금 방송으로 보면 15살로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들이랑 똑같네. 동갑이네. 진짜? 중의 나이야. 본의 한이가. 그래요? 야, 사귀면 좋겠다. 엄청 이쁘게 생겼던데. 우리 아들은 잘생겼잖아. 아직은 여학생들에 대한 여혐이 있어요. 여혐이. 그래서 남학교로만 지금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도 남학교. 땡땡하고 자빠졌네, 나 진짜. 아유, 여기 저절로 나온다. 예. 일단은, 그 놈은 나중에 지워받고.
근데 그분 방송이 검색어 뜨신 거 봤죠? 예, 뭐 뉴스로는 봤어요. 그래서 뭐 때리고 뭐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약간 뭐 그러니까 약간 뭐 장난스럽게 했는데 뭐 때리고 뭐 욕하고 그랬다면서요. 일단은 때린 거는 최근 방송에서 가려져는 이게 보니까 EBS가 유튜브 채널 방송이 라이브 채널이 따로 있더라고. TV에서 하는 게 있고 그게 본방. 유튜브 라이브 방으로 해가지고 또 애들 틀어주게 하나 봐. 근데 라이브 방은 약간 좀 프리스타일로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캐릭터 맡은 아저씨가 아니구나. 어떤 캐릭터가 개그맨 두 분이서 진행을 하시는데 두 분들은 나이가 좀 많아요. 30대 정도. 근데 뭐 따지고 보면 다 아시지만 요새 30대가 어른입니까? 애지 진짜. 미안한데 다 그렇잖아요. 좀 성숙도가 좀 포도포도하잖아 정말. 다 포도포도할 나이인데 그분이 이제 그 삐져서 그런 건지 개인적으로 화가 난 건지 일단 때렸어요. 가격을 했는데 이제 일단 그거 하나 그리고 하나 이제 욕설은 그 전 방송에 그것도 그냥 프리스타일로 찍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개그맨이 야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농담을 했는데 독한 년이라는 거를 한 5번을 반복해요. 독한 년 그러니까 여자애가 이제 뭐 황당하게 웃고 근데 그런 장난이 저는 유튜브에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유튜브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들 다 장사를 하시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EBS잖아. 그게 문제죠. 대한민국 교육 대표 방송이에요. EBS 컨텐츠가 이게 진짜 파워가 좋다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개그맨 분들도 아마 어린이 행사 꽤 뜰걸? 그런 거 하면은 개런티 꽤 있을 거야. 대중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그런 애들 인기 많을 것 같거든. 본의 아니도 마찬가지고 뭐 어른들이나 모르지 애들한테 우상이지. 아 그럼요. 그 EBS가 광고 수익이랑 그런 타겟층이 너무 명확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방송국의 그 순이익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EBS가. 그죠? 많이 좋아졌죠. 근데 EBS가 약간 상업성을 좀 띠는 것 같아요, 요새. 그렇지. 팽수도 그렇고. 아니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얘네 진짜 힘 있어. 근데 이제 EBS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아마 EBS 관련된 법이 따로 있을 거예요, 방송법에. 그래서 얘는 광고를 못 하잖아요. 광고해. 애들 장난감 광고해. 광고해요? 애들 장난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EBS는? 애들 장난감 광고 위주로 해요. 막 사고 싶어. 그래. 내가 엊그저께 봤어. 강아지 판다. 강아지 장난감. 애들이 막. 그 다른 그 방송 프로그램 아니에요? 아니 EBS요. 혀를 막 낼르낼르 하고 있어 강아지가 뭐. 애들 사달라 그러겠더라고요. 그 EBS는 EBS 대표적인 게 이제 수능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이제 학력고사 시절에도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이게 생긴 목적 자체가 공영성을 띠고 이제 그 생긴 방송인데 그 아마 팽수도 그렇고 뭐 본의 아니도 그렇고 이제 약간 시청률이랑은 상관없이 이제 가던 방송이었는데 중간에 조금 이게 그런 지표들을 좀 보는 쪽으로 경영자 쪽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된 건 오래됐다니까. 그러니까 뭐 교육적이지 않아요. 되게 엔터테인먼트 같아. 그러니까요. 어린이 엔터테인먼트.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팽수도 히트작으로 지금 나와서 그렇지. 하고 있는데 근데 팽수 보셨어요? 봤죠. 팽수가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좀 봤는데 허무하지. 아니요. 그냥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불편해. 애들 보는 프로그램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 타겟이 그러니까 아이들의 동심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캐릭터는 아이들 캐릭터인데 타겟이 어른 타겟이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캐릭터도 애들 타겟이고 타겟도 이제 아이들 타겟이라 그러면 방송도 애들 건데 타겟도 거기서 하는 행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재밌을 수는 있어요. 개그 콘서트 같지. 그냥. 이게 약간 건방지고 그러니까 옛날 동심에서 벗어난 얘는 동심인데 벗어난 그런 언행들을 일삼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건 좀 보고 배울 것 같아. 그런 언어 행동이나 이런 태도나 이런 것들은 배우지. 그리고 이제 본의 아니에서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애들이 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지. 이건 초등학교 고학년도 봐도 안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딱 유치원에서 뭐 저학년까지 보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어찌됐든 이제 설정이 남자하고 여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친구들이지. 나이가 뭐 나이는 30살이고 상관없지. 16살 그건 그런 거 애들은 잘 아니지. 모르고. 근데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막 때리고 그다음 욕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가 물론 요새는 그 반대거든요. 현실은 남자애들이 조금 약간 주눅이 들고 여자애들이 조금 더 드세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위험한데. 여염 아니죠? 여염은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예, 저는 얘기 안 했고 벌어지는데 예, 아무튼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것들을 작가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애드립으로 보고 있어요. 애드립으로 예. 봤나요? 하여튼 뭐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남자애들이 뭐 여자애들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공격해도 별거 왜냐면 EBS에서 봤으니까 텔레비전에서 본 거고 그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한이 언니가 막 거기에 대해서 뭐 한 거를 하거나 대항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진 그러니까 않았죠. 프로그램 왜냐면 카메라 돌아가니까 남자애들 공격하면 여자애들은 그냥 속숨처럼 당하는 이런 역할이 그냥 약간 되면 삐진 척하고 뭐 그런 장면이 있었죠. 네, 그런 역할이 되면은 요새 많이 얘기하는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가 어렸을 때서부터 좀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아니 근데 싶어요, 말씀하신 저는. 대로 굳이 EBS라고 하는 프로의 본의 아니가 뭐 어린이 격투기 프로그램도 아니고 거기서 뭐 싸우는 걸 보여줄 필요는 없지 막 주먹으로 때리고 좀 유치뽕짝으로 싸우는 거면 되겠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본의 아니가 엄청 잘 나가는 프로구나. 그래서 거기에 있던 배우들이 자신감이라는 게 이제 담벼락 밖으로 그냥 삐져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 개그맨 두 분 잘렸습니다. 잘렸다고. 안 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개그맨 두 분이 제가 뭐 그렇게 코미디 쪽에 관심은 없지만 노출도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야. 직업은 개그맨인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분들이 본의 아닌 그 캐릭터로 어느 정도 철밥통을 가지고 계셨던 거거든요. 안 됐더라고. 뭔가 판단 미스로 인해서 그냥 철밥통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문제 등등 해가지고 EBS 사장이 방통위원장한테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공개 뭐 사과하고요. 채널성은 유튜브에서 하는 거는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아니죠. EBS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이 있어요. 당연히 EBS 캐릭터고 EBS에서 관리하는 그럼 유튜브 당연하지. 채널인데 이건 유튜브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이건 편의성에 따라서 미디어를 그걸 택한 거지 EBS가 책임져야지. 책임져야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발적인 어떤 사건이냐, 우발적인 사건이냐, 하여튼 말하자면은 그 출연자들이 애드리브로 한 거냐, 아니면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해보려고 이렇게 또는 이제 말하자면 시청률을 좀 올리려고 뭔가 기획된 거에서 이렇게 된 거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를 텐데요. 지금 이 개그맨들 두 분이 이제 정리되시고 이랬다는 거는 뭐 전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후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후자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자꾸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경영 평가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EBS도 예외일 수는 없다. 뭐 시청률로 하겠다. 보겠다. 또는 뭐 돈으로 하겠다. 매출이나 뭐 손익으로 하겠다. 이런 이제 그 성과 지표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밑에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완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벗어난 건 못하겠지만 이런 형태의 뭔가 조금 더 자극적이고 이렇게 선을 벗어나는 그리고 타겟과 목적을 상실한 이런 일탈 행동들이 기획돼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확인 못했는데 이제 개그맨들이 나와서 얘기해주겠지. 그럼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EBS는 참 진짜 KBS, MBC가 전부 다 저번 정권에서 다 넘어가가지고 어영 방송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도 여기서는 굉장히 지조 있게 프로그램 사회 고발적인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EBS에서 퀄리티가 괜찮아요. EBS가. 좋아요. 좋고 괜찮아요. 되게
그 타겟층이 명확해가지고 보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예전에 뭐 너무 구태의연한 얘기지만 뽀로로부터 EBS가 이제 성공가도에 달린 거거든요. 뽀로로부터 떠서 뭐 방구대장 뿡뿡이 그런 캐릭터 개발을 계속 해왔어요, 얘네가. 라이센스 사업을 한다고. 지금 펭수도 또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하고 본의 아니도 그렇지만 이게 뭐 본의 아니가 몇 대가 있어. 지금 애들이 바뀌면서 근데 걔네들이 스타성을 가져요, 그만큼. 그럼요. 애들한테는 절대적이죠. 애들한테는 영웅이에요, 다. 뭐 번개맨 이런 거는 뮤지컬도 많이 한다. 애들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보던 캐릭터가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결국에는 어찌 보면은 그 개인들한테는 진짜 천운이에요, 천운. 맞아요. 정확한 타깃층을 가지고 장사 이거 어렵거든 원래. 근데 저는 제일 좋은 연예인인 것 같아요. 연예인을 따지면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는 연예인이 된 거 아니야. 번개맨이면 번개 이것만 띄면 될 거 아니야. 누가 알아 번개맨인지 아닌지. 그냥 막 돌아다녀도 되지. 그러니까 되게 좋은 어찌 보면 좀 그 직업 인프라인 것 같은데 요번에 그냥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더라고. 그 개그맨들도 뭐 진짜 연맥이려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이거 오버했어요. 너무. 뭔가 그 세월 동안 너무 방치한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긴 한 것 같은데 아마 후회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후회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다 그분들도 아시겠지만 방송은 잔인합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그냥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삶은. 그래서 본의 아니가 아마 연말까지 그러니까 월말까지는 뭐 방송 쉬고 이제 다시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이 당한 채연이라는 그 한이도 한이 역의 채연 씨도 모를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어쩌면 그냥 다 친한 오빠들이고 막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건 채연 씨가 괜찮아야 할 문제가 아닌 게 그 채널에 노출이 되는 바람에 그냥 꽝 됐습니다. 꽝. 그게 방송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방송이 됐고 이슈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가 또 이런 또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던 시기가 있었고 두 번째 연예가 중계는 좀 안타까운데 건모. 우리 건모 형이 꼬였습니다. 건모 씨가 형인가요? 68년생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서울예전 68년이면 형이죠. 뭐 다 야라 그러려고 그래. 그러게 나랑 비슷한 줄 알았어. 비슷하죠, 좀. 네, 건모 형인데. 건모 형 요번에 이제 결혼 이제 뭐 여자들이 보는 아마 와이프가 봤나요? 건모 형 와이프? 본 적 있어요? TV로? 얘기한 적 없지. 뭐 그냥 여자들이 보면 엄청 좋아해. 그래요? 인상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인 것 같아요. 이병헌 와이프 같은 그런 이름 까먹었네. 이민정 뭐 그런 아니 그런 느낌보다도 여자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인 거야. 되게 이렇게 학처럼 좀 고고한 느낌이 있다는 거야. 제 아시는 분은 그 일본의 공주 같다. 그런 일본을 칭송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의 좀 상류층의 느낌이 있다는 거야. 그레이스 켈리 같은 그런 부티나 그런 느낌이 스타일? 있다는 거. 그레이스 켈리 같은 약간 귀족 느낌이 난다는 거지. 그런 느낌이 참 나이가 힘든데. 그리고 어머니들도 좋아하시고 이제 결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일이 꼬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걸 고발한 여자를 막 욕하고 왜 똥뿌리냐 뭣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사건의 정확한 팩트는 모르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상상한 그림은 있고 뭐 그걸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김건모 씨도 연예인이고 방송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뭐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면은 야 너 산타 할아버지 없어 막 그런 얘기처럼 신비주의를 깨는 얘기 같은데 정말 바르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연예인은 우리가 좋아할까요? 그런 사람이 연예인 되면 재미없을 것 같지 않아요? 보통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규정적인 라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재밌어 할 거야 우리가. 그게 재밌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국에 있어 보시면은 여자 연예인들 만나잖아요. 그럼 후딱 깨요, 다. 진짜. 그도 그럴 것이 여자하고 막 캐릭터 같은 사람이 방송국에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거 완전 노가다 판인데? 되게 힘들어요, 진짜. 일하는 게, 저 여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 못해, 거긴. 그러니까 대부분 보이시하다고, 여성분들은. 되게 보이시해요. 그것처럼, 김건모 씨도 이제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지. 막 천진난만하고, 막 엽기적이고, 막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카메라가 꺼지거나, 카메라가 다른 데 비추고 있으면, 그때 또 김건모 씨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뭐 알 필요도 없는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노출이 되면서 본인한테도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왔구나 생각이 들고 전국 투어 콘서트 다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했는데 네, 지난번 인천은 했어요, 억지로. 근데 그 구경 갔던 분들이 컴플레인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공연 퀄리티가 막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왜 그러겠어? 신경이 아티스트 당사자가 신경 써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풀고는 가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요번에도 뭐 묶인 돈도 있고 그러니까 막 강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여론을 보잖아요. 근데 이거 강행하면 안 될 여론인 거야. 안 되죠. 그러니까 접어버렸고 이제 법적 대응한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 법적 대응이라는 거에서 법적을 떼고서라도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란다.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대응하시면서 좀 뒤돌아볼 일이나 성찰할 일 있으면 하셔도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아쉽지만 TV에서 막 착한 사람으로 나오는 막 충청도 사투리 쓰시는 어떤 분이 계시다. 느낌 쫙 오지요? 그분이 막 장사하기 힘든 분들을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설정이 누굴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런 설정이 있어도 그 사람을 너무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배역이에요, 배역.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자로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 배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끌고 오면 괴로워, 만나면. 정치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정치인은 솔직히 또 민낯이 많이 나와서 걔네. 대중이 이제 원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본인이 또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대중한테 비춰졌던 모습하고 실체하고는 뭐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지. 완전 정반대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 생활을 하면서 만난 여러 이제 TV에 비치신 분들이나 저명한 분들 다 일반적이에요.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그렇지 뭐 사람이 다 똑같은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놀라지는 않는데 궁금한 사람 딱 한 명이 있는 게 누구냐면 유재석만 궁금해요.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나? 저 예전에 그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서 그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유재석의 동기야. 고등학교 동창인가? 그래. 고등학교는. 근데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러니까 스타가 나와가지고 예전 친구를 찾는 그런 친구야 프로그램. 반갑다. 그런 거 있었죠. 맞아, 있어. 반갑다. 거기에 친구야. 이제 이 친구가 나갔어. 그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그렇지. 이제 뭐 이렇게 반갑다 친구야. 하고 이제 뭐 밥도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뒤풀이가 있지 그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똑같대. 원래 그랬대. 고등학교 때도. 딱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모습이. 아니 그러니까 성공하고 나서의 모습도 같냐 이거지. 똑같대. 그러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인정. 나와서의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그 모습이었고 뒤풀이 자리에 가서도 오래간만 만났는데도 이제 대하는 태도나 이런 글쎄요. 것들이 아니,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진짜로 파팜이잖아요 정말. 근데 파도 미덕밖에 안 나오니까. 유재석은 참 그 없는 루머가 없는 사람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루머가 이렇게 약간 뭐 음해하거나 이런 그런 게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잘났으니까. 자기 관리는 확실히 잘하는 건 알겠어. 보면은 근데 유재석 씨가 술 담배를 안 해. 근데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새긴 새지. 집에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집에만 있어. 집에만 있고 활동 같은 것도 되게 조신하게 하긴 하는데. 저도 요새 집에만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야 뭐 그런. 근데 집에만 있으면은 좋긴 좋아요. 산으로 들로 다닐 때보다. 그래요. 근데
가족 생각하시면 자꾸 나와주셔도 좋아요. 집에서 답답해.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하여튼 우리 건모 형 뭐 개인적으로 행복하길 바라는데 잘 좀 대응을 해서 난관을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 건모를 뭐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생각하시면 분이 계시다면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또 피해자는 또 피해자의 또 그 영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너무 막 그렇게 우린 잘 모르니까 그 세세한 얘기들은 본인들이 해결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얘기가 튀어나왔으니까 한번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미우새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해외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독창적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독창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은 있겠지만 이제 어머니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일본 거 엄청 베꼈거든. 많이 베꼈잖아요. 이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에 근데- 중국이 우리 걸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미우새는 이제 엄마가 나와서 하는 거고 옛날에는 애들 나와갖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뭐 누구지? 송영국 새쌍둥이도 나와서 그런 거 아직도 하잖아. 슈돌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관찰. 뭐지 김구라 응. 애도 나와가지고 맞아요. 김구라 씨 아이도 나와가지고 하고. 근데 이제 연예인이 이제 그 TV에 나와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연예인의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셀럽 같이 되는 그거는 좀 이제 관찰 리스크가 좀 있지 않아요? 맞아요. 관찰 예능이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많이 하는데 뭐 일본도 이런 걸 뭐 애시당초 시작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포맷을 좀 선정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은 뭐가 제일 다른 것 같냐면 이게 외국의 사례예요. 중국은 모르겠어요. 중국은 또 우리랑 비슷하고 동양권은 모르겠는데 외국은 남의 애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원래. 얘네들은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뭔가 싶은 거야 얘네는. 연예인의 옆에 있는 친척이 왜 중요해? 연예인이 중요하지. 근데 우리나라는 정서상 이게 딱 맞아. 하다못해 무슨 외국인들 나와갖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너 거기 가반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막 외국에 사는 친구들 데리고 오다가 이제 엄마, 아버지도 막 데리고 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자체도 연예인은 아닌데 그 외국인도. 맞아. 셀럽이지 그냥. 한국에서 셀럽이 된 거지. 그의 부모까지 이제 가서. 근데 저는 아무튼 김구라 씨 애도 살짝 이제 김동현, 좀 안 좋게 돼서 좀 뭘 안 좋게 돼. 뭐그 랩 힙합 하는. 학교에서 뭐 조금 뭐 문제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 잘했는데 이 연예인 가족이라고 저는 이게 그냥 프로그램적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연예인이 된다라는 게 그냥 힘든 거거든 개인적으로는. 힘든 거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연예인이 된 노출이 애들은 되는 건데, 사생활이. 그렇지. 연예인이 된 애들은 그걸 평생 꿈으로 갖고 나온 거잖아. 그럼 어찌 보면 지가 그 희망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건 받는 거거든. 근데 연예인 가족은 솔직히 연예인이 되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연예인처럼 되는 거지. 연예인은 아니고 TV에 노출이 되면서 일반 사람들의 인사도 받게 되고 연예인처럼 된다고. 생활 엄청 불편해요, 진짜로. 그래서 정치인들 그 가족들 애들을 해외에서 키우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 그러니까 아버지는 본인이 원해가지고 그렇지. 국회의원을 하는데 자식은 예를 들어서 뭐 조금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뭐 특혜를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조금밖에 잘못 안 했는데 오히려 더 증폭돼가지고 잘못한 게 커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애들 외국에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말 분리시켜 놓는 거죠. 그런 것도 하는데 반면에 되면은 하면 좋지.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그렇지. 이제 차단시키는 거지 미디어에. 맞아요. 그런데 김건모 씨 얘기가 나와서 이제 미우새 같은데 그렇지. 보면 어머니도 나오시고 또 그러잖아요 거기에. 근데 이게 뭐냐면 방송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참 난감할 것 그러니까 같아. 방송국의 횡포가 뭐냐면 이게 어찌 보면은 처음에 스타트는 어떻게 끝냐면 애매한 사람들을 섭외를 한다고. 방송에 목마른 사람들을. 그럼 이 사람들은 어찌거나 이걸 이어가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기의 사적인 공간들이 막 열리고 자기의 사적인 인물들이 막 노출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직업이 그거니까 좀 어찌 보면 도움을 좀 받는 거지.
그러면서 일어서고 싶은 욕망들이 누구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저희 어머니한테도 얘기하는데 진짜 TV에 나오면 나만 나오는 거지 아무도 못 나온다. 절대로. 방송 카메라 안 나와. 찍으면 고발할 거예요. 진짜. 그거는 저는 안 좋다고 봐요. 그냥 개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대중한테. 만약에 뭐 내 동생이 있는데 걔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 근데 나를 통해서 이런 프로로 연예인이 돼. 얘 망해요, 진짜. 못 견뎌요. 나중에 언밸런스 된다니까. 나는 어찌 보면은 막 산전수전을 겪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예를 들어서 왔다면. 그럼 나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당시에 후광으로 잠깐 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후광이 빠져요, 이제. 빠지면 못 견뎌요. 이 상실감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뭐 누구의 매니저로 막 출연하고 그랬던 우리 스쳐 지나간 사람 무지무지 많아. 그런 사람 기억도 못 하잖아. 기억도 못 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딱 그런 사람들 쓸쓸하게 사라져서 생활하기가 되게 애매하다고. 나중에 막 사기치고 그러는 거야. 제일 비극적이었던 게 최진실 남매들이잖아요. 뭐 그분들이야 뭐 원체 탑이었고 최진실 남매. 그 동생이 원래 그런 쪽이었나요? 네. 제주가 뭐 있다고 봐야지 그 정도면. 근데 됐나요? 누나의 후광이 좀 후광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걔는 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지. 그 정도면. 엄정화도 그렇고. 엄태웅 연기 얼마 잘해. 큰일 날라 그래. 엄태웅 연기야. 그래도 누나의 좀 후광이 좀 있지 않았나요? 근데 좀 잘 거기도 좀 뭔가 스캔들에 휩싸여가지고 지금 약간. 그렇지. 그건 이제 안 됐죠, 뉴스에 나왔으니까 끝난 거고 사회면에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끝난 건데 그분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후광을 받았는데 준비가 된 상태지. 준비가 된 상태로 보시면 더 좋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막 단적으로 그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노사연 누나 뭐 그런 식 아니면 뭐 누구의 유재석의 매니저 예전에 막 사투리 쓰고 그런 친구 있었어. 걔도 막 준 연예인처럼 활동하다가 그냥 사라진 케이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아역 그런 애들 막 그냥 대충 막 쓰다가 그런 거 학교도 못 다닌다. 그렇지. 뭐 친구도 없다. 그럼 걔네들 살기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 이 연예인이라는 거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완전히 거품이 끼기 때문에 되게 애매해져. 맞습니다. 대중한테 얼굴을 알려가지고 그거를 생계로 사는 사람들 참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히나 뭐 애들이나 뭐 그 연예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되셨거든요. 그런 거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원래. 방송국은 뒷일은 책임 안 져준다. 원래가 그런 거야 얘네들이. 자기네 인생도 모르는데 뭐 PD 몇 년이나 하겠어요 걔네. 다 지네도 아적인데. 저는 하여튼 연예계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감정은 없는데 뭐 실력파들이 연예인 되는 건 좋아요. 고생하셔가지고 여하간 김고문 씨의 건투를 빕니다. 그냥 어떻게 잘 해결되길 바라는데 그 상대방도 이제 무난하게 협상 이야기들을 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두 대화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다가 제가 요새 김고문 씨 노래를 들으면서 야 가수가 노래 따라 간다더니 잘못된 만남. 그러니까 야 그냥 짠하더라고. 갑자기 저는 근데 핑계가 생각이 나지. 그것도 또 말이 되겠네. 그 비슷한 게 많네요. 김고모 씨 노래 잘못된 만남 핑계가 깔리겠네요. 지금 살짝. 그리고 연예가 중계는 요 정도 하고 스포츠 뉴스는 손흥민이죠 뭐. 손흥민 얘기 한번 해주시죠. 보시면 어때요? 좀 기가 막혀요.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